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을 참 재미있게 봐서 그 원작 소설 살인자의 쇼핑몰도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돌이켜보니 삼촌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중학생 시절부터 덩치가 크고 탈모가 진행 중이던 정진만은 주말이면 도시로 나가 도박을 배웠습니다. 정진만은 고등학교 진학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사라졌다가 조카 지안이 태어나기 하루 전날 집으로 돌아오죠. 드라마를 먼저 보고 원작 소설을 읽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동욱이 연기한 정진만의 모습과 원작 소설에 그려진 정진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입니다. 물론 원작 소설을 먼저 읽고 드라마를 보신 분들 또한 당황스러우시겠죠. 설정을 많이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설에 그려진 비만의 대머리, 거기다가 나이든 삼촌이 이동욱이라니 놀라울 수밖에요. 그래서 원작 소설에서 묘사한 정진만의 외모를 AI 프로그램으로 그려봤습니다. 드라마의 정진만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놀랍죠? 소설과 드라마에는 여러 차이가 있는데 소설의 줄거리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 지안과 진만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삼촌은 잘 기억하라며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짖게 만들면 더 이상 물 수 없다는 뜻이며 개를 짖게 하는 건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이죠. 그러다 삼촌은 전화를 받고 지안만을 남겨둔 채 외출합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서야 돌아와 이제 둘이 살아야 하고 인터넷 쇼핑몰 자파상을 할 거라고 하죠. 드라마에서는 어린 지안이 할머니 장례식 때는 도시의 빌라에 살고 있다가 이후 돌아온 삼촌이 지안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처음부터 시골집에 살고 있습니다. 삼촌은 뒷마당은 물론 집을 감싸고 있던 동산을 깎아내 창고를 짓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부분에 등장해 집 공사를 하고 후에 지안의 사부가 되어 무술을 가르치기도 하는 감초 역할의 파시는 원작에는 없는 드라마에서 창조된 인물입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파신의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원작에서 어떻게 묘사했을지 궁금했었는데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아 아쉽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지안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삼촌을 한 대만 때리면 독립해 혼자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파신으로부터 무술을 배우지만 소설에서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대학 생활을 합니다. 드라마는 삼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소설에서의 삼촌의 죽음은 두 번째 챕터에서 언급됩니다. 지안은 삼촌 진만이 자살했다고 신원확인 해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죠. 거기에서 지안은 삼촌의 복사뼈 아래 새겨진 머더라는 타투를 보게 됩니다. 드라마는 장르 자체가 액션물이다 보니 정진만이 과거 잘 나가던 용병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소설 속의 정진만은 서울로 나가 큰 판에서 기술을 배워와 도장 깨기 하듯 노름방을 하나씩 재패해 결국 동네 노름판이 없어져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과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지안은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 배정민을 만납니다. 정민은 지안을 대신해 삼촌이 자살한 욕실을 청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민이 청소하다 발견했다며 투지 폴더폰을 건네주는데 그 폰으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잔액은 7억 9천만 원이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입금했으니 오늘 중으로 물건을 붙이라는 문자도 오죠. 입금자에게 환불해주기 위해 지안과 정민은 집에 가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보기로 합니다.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각 인물별 서사를 다루는 드라마에 비해 소설은 정진만, 지안, 그리고 배정민에 집중합니다. 배정민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소시오패스 룸메가 어느 날 문 손잡이에 기름을 발라놨고 손에 묻은 기름을 씻는데 누가 비누에 면도날을 박아나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면돈 아래 간염 보균자 피가 묻어 있었던 거죠. 결국 정민은 휴학을 하고 삼촌의 잡화점 더 헬프닷컴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쇼핑몰 입금자에게 환불을 걱정하고 있던 그때 그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는 지안에게 진만이가 죽었다니 그럼 너도 오늘 안에 죽겠네? 라고 하죠. 찜찜하고 이상한 이 쇼핑몰의 정체를 궁금해하던 중 정민은 더 헬프닷컴과 쌍둥이라 할 수 있는 머더헬프 사이트를 찾아냅니다. 머더헬프는 도검, 총기, 극약, 마취제, 화학약품 등을 파는 곳이었죠. 지아는 입금자가 이성조라는 걸 알게 되고 그가 파티원을 모집해 쳐들어올 거라는 것도 파악하게 됩니다. 지아는 삼촌의 죽음을 알렸던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괴한들이 침입하려 한다고 도움을 청하지만 중간에 통화가 끊기고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민은 안전한 곳으로 숨자며 창고로 가자고 하죠. 그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미네였죠. 그녀는 진만의 중국어 교사라며 청주에서 교대 다니는 조카 맞냐고 묻습니다. 삼촌이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도 이상하고 중문과를 다니는 자신을 교대생이라고 거짓으로 알려줄 필요도 없었죠. 지안이 중국어로 이를 말하자 미네는 진짜 조카가 맞구나. 근데 저 친구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미네는 정민을 공격해 쓰러뜨리고 진짜 정진만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정진만은 총기류 커스터마이징 장인으로 그런 진만이 알려지게 된 건 베일이라는 킬러에게 가족을 잃은 뒤였습니다. 베일은 진만의 무기를 독점하고 싶어 했는데 진만은 이를 거절하죠. 그러자 베일은 진만의 무기 배달원 혼다를 시작으로 진만의 어머니, 진만의 형 부부, 즉 지안의 부모님까지 제거하죠. 그리고 마치 지안의 엄마가 바람을 피웠고 이에 지안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자살한 것으로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만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머더헬프에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규칙을 만듭니다. 위험 등급별로 코드를 부여한 것인데요. 저격 킬러들은 레드, 독살 프로들은 블루, 스파이는 퍼플, 뒤처리업자는 옐로, 그리고 모두가 지켜야만 하는 그린 코드는 진만과 지안 둘뿐이었죠. 진만이 어린 지안을 홀로 두고 한 달 만에 돌아왔던 그때 진만은 살인자들을 고용해 베일을 치욕적이고 잔혹하게 죽입니다. 베일은 드라마에서는 진만에 의해 죽었는 줄 알았지만 살아나 진만이 죽자 머더헬프를 공격해 지안을 괴롭히는 빌런으로 등장하지만 소설에서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네를 통해 진만에 대해 알게 된 지안은 진만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네 역시 진만이 살해되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 집 앞에 스타렉스가 멈춰 서더니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 집 앞에 찾아온 우체국 직원과 AS 기사들을 처리해버립니다. 지안은 그 남자들이 이성조 일당임을 깨닫습니다. 삼촌은 늘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정지한. 잘 들어 정지안. 거의 모든 일은 처음에 한 결정이 오라. 비 오는 날 칼국수냐 감자탕이냐 고민될 땐 먼저 생각해낸 메뉴를 택하는 거야. 그렇게 삼촌의 말을 떠올린 지안은 서둘러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에 들어간 지안은 거기서 쇼핑몰 스태프라는 브라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창고 안에 설치된 모니터들로 그동안의 일들을 지켜봐 왔다고 하죠. 한편 모니터에 비친 바깥 상황은 살벌했습니다. 미네 홀로 몰려든 킬러들을 상대하고 있었죠. 브라더에 따르면 정진만이 죽던 날 CCTV가 먹통이 되었고 킬러 맵에서 특별히 움직인 사람도 없었으니 범인은 킬러나 살인자가 아닌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드라마는 비주얼적인 면을 채우기 위해 액션의 비중이 높고 그렇다 보니 지안의 집에 쳐들어온 킬러들이 총기와 첨단 장비들로 무장해 있지만 소설은 액션보다는 갑작스러운 삼촌의 죽음과 그 이후 삼촌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지안이 미스터리한 이 상황을
파헤쳐 나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아는 브라더 역시 믿을 수가 없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네에게 총기를 전달하고 오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브라더가 창고를 떠나자 정민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아는 눈치채죠. 정민이 말한 기숙사 소시오패스가 바로 정민 자신이었다는 걸. 삼촌의 정체를 알자마자 이제는 정민의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지아는 창고 밖으로 도망치고 브라더와 미네를 통해 바빌론에 대해 알게 됩니다. 바빌론은 납치와 고문, 소화성애, 총기와 금지 약물, 해킹, 암살 등의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바빌론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정민이 그곳과 연관이 있고 이 상황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삼촌을 죽게 한 범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때 마당에 들이닥친 살인자들. 그러나 미네는 이미 부상이 심했고 탄창도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삼촌이 해줬던 검은 개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이 맞서겠다고 합니다. 이때 지아는 영화 속 민폐 조연처럼 비명이나 지르고 빈 방으로 숨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 말이 완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평범한 대학생 지아는 당차게 맞서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제 배정민을 응징할 차례죠. 자신감에 가득 차 우쭐대는 정민을 속여 집 밖으로 유인하고 삼촌이 가르쳐준 대로 여유있게 가늠자와 가늠쇠를 맞춘 뒤 방아쇠를 끝까지 당깁니다. 정말 끝이구나 싶은 그때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환청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죠. 진짜 삼촌이 눈앞에 있습니다. 배정민은 자신이 똑똑하게 삼촌을 제거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건 삼촌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진마는 멍청한 해커 정민을 이용해서 살인자들을 정리하고 머더엘프의 결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죠. 지아는 이미 한 발 들여놨으니 이제 머더엘프는 삼촌과 자신의 비즈니스라며 함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소설 살인자의 쇼핑몰은 176페이지로 짧은 편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쉴 틈 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손에서 놓지 않고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드라마도 원작 소설도 재미졌던 작품,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소설 살인자의 쇼핑몰,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책은 이미 2권이 나와 있죠. 드라마도 시즌2가 제작되어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재미난 드라마와 원작 소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